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점 설정의 두 번째 방법, 시스템 좌표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형을 원점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선택하기 편하게 해서 키보드 펑션 키 F1 눌러서 이게 영역 확대를 하고요. 자, 명령은 평행 이동의 두 점간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메뉴에 보면 모디파이 수정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평행 이동. 죄송해요. 수정이란다. 이동 명령이에요. 자, 이동 명령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동의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윈도우로 여기 있는 요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사각형 윈도우의 내측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반대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완료. T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준 방법, 정문값을 이용할 건지, 거리 각도를 이용할 건지, 두 점 간 이동할 건지, 3차원 이동에 두 뷰 간 이동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점 간 이동. 자, 그러면 이동될 기준점,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포인터, 여기에 중심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 원점, 오리진에 O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해서 이동으로 하시면 돼요. 복사 연결도 있습니다. 작업 방법에 이동. OK. 그러면 이렇게 원점 위치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실행 취소. F1 눌러서 그래서 두 점 간 평행 이동. 자, 명령은 이동의 X from, 그 다음에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두 점 간 이동으로 들어가시고, 먼저 첫 번째 평행 이동할 잠깐만요. 이게 틀렸다. 그래서 이동에 평행 이동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그래서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돼요. 도형 선택 윈도우로,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평행 이동을 하는데 정분값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거리 각도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점 간 평행 이동할 건지, 또는 두 뷰 간 평행 이동할 건지 기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B 선택을 하면 돼요. 두 점 간 평행 이동.
자, 결정을 하면, 자, 정분값에서 델타 x, y. 그 다음에 거리 각도는 에서 대각선 길이와 각도 값을 이용을 하는 거고, 두 점 간 이동을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점 그게 두 점이에요. 두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치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원점으로 적용할 기준점을 선택하는 거고요. 원점을 도형해서 어디로 할 건지 기준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요, 도착점이에요. 이때 도착점은 시스템 좌표계의 원점이에요. 그래서 요게는 단축키 원점 오리진의 O 또는 알파벳 O 이렇게 할게요. 또는 원점의 절대좌표 x0, y0 입력을 해도 되고요. 도착점은 오리진의 O 또는 0,0 입력하셔도 됩니다. 기준은 자, 요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로 요게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원의 45도 부분 클릭하면 여기에 박스 0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창이 하나 더 나타났어요. 아이고야, 화살표네. 그래서 작업 방법 결정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할 건지 복사를 할 건지 연결을 할 건지 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동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 점 간 평행 이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 필수. 원점을 이동을 하든 또는 도형은 시스템 좌표계를 이동하든 무조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업 순서를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메뉴 이동의 평행 이동 그리고 윈도우로 사각형 윈도우의 내측에 전체 포함이 되게끔 다 선택을 하고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방법에서 두 점 간 이동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점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 원점 알파벳 O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 0,0을 입력하셔도 돼요. 원점. 그리고 기준 방법의 이동으로 하시면 되고 또는 복사하면 여기 원본 있고 그 다음에 원점 위치에 4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동해 하고 그 다음에 OK를 하고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복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는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재료. 요거는 그래서 검정한 윤곽 가공의 자극 공정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검정할 때 경로 검정을 할 때는 그래서 경로 검정만 사용하겠다 하면 재료 설정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깎이는 형상을 보겠다. 그러면 모의 가공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 설정을 꼭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재료 설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메뉴 그래서 가공 경로 툴패스를 생성을 할 겁니다. 단축키 T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재료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윤곽 가공의 가공 경로의 재료 설정에 들어와서 재료 설정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가공할 공작물, 여기서 박스 형태 미리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원점을 어디로 할 건지 상단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원점이 여기 있다. 도형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상단 기준으로 해서 도형의 좌측 상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이쪽에 배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하겠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기준,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 가운데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도형의 가운데가 원점이죠. 여기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원점 표시는 좌측 하단 바닥 기준. 이건 공작물 윗면 바닥면이에요.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또 포인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단에 가운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작물의 크기 X, Y 값을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일단은 도형을 마스터캠으로 CAD 파일에 도형을 불러오고 전체 치수는 확인을 안 했어요.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도형의 CAD 파일의 치수랑 이게 CAD 전체 치수가 80에 80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치수가 도형이 1대1로 그려졌는지 또는 축척으로 그려졌는지 또는 배척으로 그려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표제란 아래쪽에서 보면 척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사용자가 그래서 도형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전체 치수는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서 도형의 가로 세로 크기를 XY 값을 입력할 때 대각 모서리를 이용하면 기존에 있는 이 도형의 사각형 대각 코너를 선택해서 X값, Y값을 여기다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치수가 80에 80이 맞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X, Y, Z값 입력하기 전에 해서 재료 선택해서 대각 모서리 방법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각 모서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재료의 첫 번째 모서리 좌측 상단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 모서리 여기 오른쪽 하단 클릭, 또는 첫 번째 여기 클릭, 두 번째를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를 좌측 상단을 선택했으니까 대각 코너는 오른쪽 하단 코너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두 점을 클릭하니까 X, 자, 여기에 80, Y, 자, 여기에 80 이렇게 나오죠. 2차원 도형이니까 Z축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3차원 도형이다. 대각 코너 할 때는 하나는 바닥, 하나는 위쪽 클릭하면 Z값도 자동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30. 그런데 자, 여기는 일단 30으로 할게요. 그리고 재료 형태 화면 표시 여기는 조금 이따가 주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화면 표시 자동 배율 체크를 한 다음에 OK를 할게요.
그러면 소재가 화면상에서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참고로 저는 선 굵기를 굵게 했어요. 기본 가는 선에서 소재 영역이 여기서 빨간색 점선으로 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굵게 해서 잘 표시가 안 돼요. 자, 상단의 툴바에서 보면 그래픽 뷰 입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등각 보기가 되고 자동 배율 그리고 조금 확대를 축소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2점 세선 가상선으로 소재 공작물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재료 설정에 들어가면 현재 그래픽이 사라졌어. 또 안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 녹화랑 제가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재료가 영역이 보여질 겁니다. 가상선 2점 세선으로. 참고로 그거는 도형이 있지 않고요. 화면상에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료 표시 방법에 자, 소재 여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X축의 여유는 5mm, 편측 2.5, 여기에다가 X값에다가 플러스 5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Y축에도 플러스 5를 입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앞에 기존의 수치에서 사칙 연산이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85. 자, 그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그래서 바깥쪽으로 2.5 이렇게 확장되는 게 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보기. 또는 여기 있는 그래픽표의 평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mm 여유 주니까 센터 기준으로 해서 5니까 2.5, 2.5, Y축으로도 5니까 2.5, 2.5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재료가 더 커졌습니다. 자, 대신 이제 Z축은 제가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재료 설정에서 여기도 여유 5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 엔터. 그리고 OK를 하면 상단이 원점이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5mm가 늘어나요. 자, OK를 하고요. 자, 정면 보기. 그래픽 뷰의 정면. 그 다음에 자동 배열해서 보니까 상단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5mm가 더 확장된 겁니다. 위쪽에 페이스 커트로 0.5mm 날릴 거예요. 그래서 날리기 전에 거기를 원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 설정에서 재료 원점에서부터 X, Y에는 딱 0이 아니고요. 지금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 값이. 그래서 0.000 그래서 100만 분의 1이나요? 예,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1000분의 1 이하는 무시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Z에다가 위쪽으로 0.5mm 옮길게요. 그러면 소재가 위쪽으로 0.5가 올라갈 거예요. 재료 원점을 0.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OK를 하면 여기서 재료에서부터 살짝 0.5가 올라옵니다. (0.5) 올렸는데요. 자, Z축 여유 중에서 자, 모델 사이즈가 그래서 3CT예요. 그래서 소재는
5mm, 두께 5mm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이스 물림은 제가 3mm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바이스 물림, 그래서 물림은 3mm, 5mm 중에서 3mm는 바이스 물림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상단에서 0.5로 했던 거는 여기에다가 위쪽에 0.5 위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페이스 커트로 윗면을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커팅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큼 남냐면 여기서 물림 3mm 빼고, 그 다음에 페이스 커터로 0.5mm 빼고, 그러면 1.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 엔드밀리 그러면 그래서 모델에 30 되는 지점은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긋게요. 살짝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0, 이게 지점이 마이너스 30입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엔드밀이 윤곽 외곽에 돌렸을 때 30T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윤곽 가공 바깥에 테두리 돌릴 때 30까지 작업을 하면 여기서 요 사이 공간이, 요게 공간이 해서 바이스랑 엔드밀이랑 분리치지 않는 여유가 지금 1.5가 이론적으로 1.5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밀 윤곽으로 갈 때 30이다 하면 딱 마이너스 30까지 하면, 그래서 공차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30 한다고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페이스 커트를 날린다 하더라도 요 끝에 버가 생겨서 실제는 윤곽 가공은 0.5mm 더 내려옵니다. 30.5까지. 그러면 여기서 윤곽에서 30.5 하면, 그러면 여기서 1.5에서 1mm가 여기 충돌, 엔드밀하고 바이스가 충돌 도피 여유예요. 1mm. 그래서 0.5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바이스랑 충돌, 그래서 도피 여유가 1mm입니다. 1mm. 그래서 소재 5T 여유 중에서 위에 페이스 커터 0.5, 그 다음에 윤곽 가공할 때 에서 공구 공차를 기준으로 해서 0.5 더 내려오고요. 물림 3mm 하고, 그러면 엔드밀하고 여기 사이도 어떻게 엔드밀 지나가더라도 제가 엔드밀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하면 0.5 살짝 내려와도 여기에는 그래서 1mm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 놔두고 재료 설정 이렇게 봤습니다. 재료 설정에서 여기 추가 내용들도 있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 충북 사용 시 주의 메시지 출력,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실제 실무에서는 재질 기준으로 해서 공구 설정을 안 하는데 그냥 첫 시간이니까 편의상 요구를 해볼게요. 가공할 소재가 알루미늄 6061일 때 공구를 12파이 엔드밀을 선택할 때 얘가 마스터캠에서 기본값으로 추측하는 절삭 조건 회전수하고 이성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짝 볼게요. 근데 실무에서는 여기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재질을 알루미늄 2024로 되어 있는데 바꿀게요. 여기 점색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래서 현재는 알루미늄 202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록에 밀링의 목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재질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스틸도 있고요, 티타늄도 있고요, 우드도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ABS 이런 거 있고요, 니켈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6061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 있는 재질별로 그래서 절삭 조건을 할 때 이송속도 적용 방법에 그래서 재질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공구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공구 조건 사용되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질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구 크기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회전수가 이성이 나오긴 합니다. 그냥 편의상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윤곽 가공하기 전에 상단에 페이스 커트로 0.5mm 날린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자세히 보면 정면에서 잠깐 볼게요. 요건 여러분 바꾸지 마시고요. 그러면 원점이 소재 원점에서 공작물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아래쪽 0.5mm 낮은 데가 절대좌표 Z0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머시닝 센터에서 공작물을 해서 알루미늄 각재로 올려놓고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0.5mm 낮은 곳에 원점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는 0.5를 소재를 여기를 딱 맞춰놓고 낮은 여기를 상단을 제로로 해놓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0.5mm 가공하면 나머지 치수가 다 0.5씩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바꾸고 그래서 세팅할 때 공작물에서 0.5 낮은 데로 잡고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가공하는 도면 치수 그대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0.5 낮은데 공작물 좌표에 설정을 한다고 기준하고 작업을 할게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꼭 평면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이걸 꼭 평면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공 경로에 보면 표면 가공이라고 있어요. 페이스 커팅으로 공작물 윗면 날린다고 있습니다. 표면 가공. 자, 그러는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보면 주 메뉴 영역에 체인 선택, 윈도우 선택, 영역 선택, 한 요소 선택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체인 실행에 자동 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인을 마우스로 굳이 클릭 안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도형, 여기 있는 사각형, 바깥의 사각형 도형의 직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가공의 종류는 에서 페이스 커터, 표면 가공입니다. 이 표면 가공은 그래서 여기 있는 체인 방향은 역방향으로 되어 있던 그래서 원점 기준에서 도형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던
페이스 커터는 에서 체인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형을 제일 가장자리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완료. 자, 그러면 표면 가공 조건에서 먼저 첫 번째 공구 조건 설정 창에서 페이스 커터를 하나를 생성을 할 겁니다. 자, 페이스 커터 생성을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목록에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목록에 있는 것을 기본 공구 목록이 있습니다. 마스터 게임. 거기에서 내가 공구를 기존에 있는 목록에서 필요한 공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공구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페이스 커터는 목록에 있는 걸 갖다 쓸 거예요. 요걸 사용할 거고요. 엔더밀은 CB 파일은 새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 목록에 있는 걸 갖다 써보겠습니다.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 자, 공구 목록에서 불러오기를 하니까 공구 관리자 창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공구 목록 경로가 있고요. 그 파일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툴스라는 공구 목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현재 보여되는 게, 표시되는 게 엔드밀만 보여줍니다. 쭉 스크롤 내려볼게요. 자, 그리기 적용이 체크되어 있어서 엔드밀만 표시돼요. 근데 그리기 적용을 해제하면요, 드릴 공구도 보이고, 쭉 내려보면 볼엔드밀도 보이고, 쭉 내려보면 볼로즈 엔드밀도 보이고, 더 내리면 센터 드릴도 보이고, 스포 드릴도 보이고, 탭도 보이고, 모든 공구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그리기 적용. 근데 나는 페이스 커터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값은 엔드밀인데 옆에 있는 그리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선택 취소. 엔드밀이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선택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윗줄에 가운데 보면 플레인 커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 그리고 OK를 하면, 해서 플레인 커터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개수가 형태는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다시 그리기. 여기에는 있는데 목록에는 없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모든 끝단을 눌러보고요. 그러면 전체 다 선택됐어요. 그러면 그리기 적용 안 한 거랑 동일해요. 선택 취소해서 예를 들어서 드릴만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 드릴 공구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기 목록에서 선택 취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브테일을 선택하면 도브테일 공구만 표시돼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도 형태는 있는데 미리 세팅되어 있는 공구는 없어요. 0개. 그리기 들어가서 모든 끝단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볼엔드밀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볼엔드밀 선택해도 볼엔드밀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목록은 모든 끝단을 해도 여기 있는 공구 중에서 없는 공구들도 있어요. 근데 페이스 커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하고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목록에서 불러오기를 할 때는 기존의 목록에 있는 것, 만들어져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없을 때는 새 공구 생성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새 공구 생성. 그래서 공구는 플레인 커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100파이짜리를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 지름 크기에다가 100. 대신에 다른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니까 지름 크기 100을 입력하니까 갑자기 미리 보기 그림이 X차로 표시해서 생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름이 100이면 여기에서 여기 커터가 있어요. 자, 인서터 T 커터 날이 45도로 돼 있어요. 기본값이. 그래서 이 외측 지름이 요거보다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요건 여유있게 한 110을 입력을 하고 엔터면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측 지름은 요거 지름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같을 때는 이 각도를 0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걸 하나 만들었는데 근데 요걸 만들어서 바로 쓸 수도 있고요. 자, 목록의 저장이라고 있어요. 기본 목록에는 페이스 커터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여기 목록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또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저장을 하면 이 공구가 앞에 그쪽에다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 대신에 여기 있는 기본값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목록을 사용자가 만들어 가지고 얘가 세팅한 것마다 해서 그냥 나만의 목록 이런 것들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목록도 아예 바꿔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덮어쓰기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의 목록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정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목록이 갱신되고 나중에 나만의 목록만 지정을 하면 공구는 딱 하나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페이스 커터로 작업할 때 절삭 조건 회전수 381 그 다음에 이성은 이게 152 내가 아무리 재질 기준으로 해놔도요 공구 직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00파이라 해서 자동으로 회전수하고 이성이 작게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구를 여러분 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409 생성에 엔드밀 그냥 8파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8 입력하고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8파이 엔드밀을 만들면 자동으로 회전수는 4700에서 4700 RPM 74인데 그 다음에 이송은 약 2000 1900 이렇게 이송이 나오죠. 그래서 공구 직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페이스 커터는 이거 엔드밀 가지고 작업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절삭 조건은 다시 수정할게요. 1500 RPM에 이송은 해서 7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Z축 이송 400 그 다음에 복귀 속도 예를 들어서 400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나는 이 공구는 계속 여기 있는 설정 값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나만의 공구를 목록을 만들고 나서 내가 이 플레이 커터 100파일을 선택을 하면 지금 내가 작업해 있는 이 절삭 조건이 계속 나타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고 여기 있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여기 있는 자 플레이 커터 공구 정의 창에서 제일 끝에 보면 조건 설정에다가 여기 회전수, 이송 속도를 미리 입력을 해서 목록에 저장을 하면 여기다가 미리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절삭 조건을 등록을 하고 목록에 저장하면 다음부터는 내가 그 목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공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 목록에 설정되어 있는 조건이 자동으로 따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절삭류는 안함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가공 조건 설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표면 가공 조건 설정에서 안전 높이, 이송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단, 가공 깊이 설정을 하는 데 있는데요.
일단 기초는 순서대로 다 할게요. 안전 높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성 높이는 사용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는 절대값 여유있게 100,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50, 공구가 여러 개 세팅하는데 공구 길이 세팅에 따라서 경우에서 안전 높이는 200 또는 15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작물 좌표계 세팅하는 방법이 사용자마다 현장에 있는 작업자마다 다양한 세팅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가지수가 한 서너 개, 많게는 4개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하는 방법은 2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게 개별 공구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 공구에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공구를 등록해 놓고 공구 차이값을 보정값에 입력하는 방법, 또는 공구마다 원점을 잡아서 공작물 좌표계 길이 보정에다가 다 그래서 공구별로 원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이제 3차원에는 개별 공구 세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2D에도 그래서 어디 기준을 정할 때 그걸 많이 활용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전 높이는 사용자가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정값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편의상 한 50 정도로 할게요. 안전 높이는 5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어요.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속 높이는 사용을 안 하는 거는 페이스 커터 100파이로 한 번에 날릴 겁니다. 중간에 점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속 높이를 해제했습니다. 근데 얘를 체크하고 얘를 해제했다. 안전 높이가 안 쓰고 이속 높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이속 높이가 안전 높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점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점프가 있다면 그래서 안전 높이에서 또 이 높이가 안전 높이가 되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점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진입 높이 절대값으로 공작물 상면으로부터 한 5mm만 높게 진입 높이를 할게요. 그러면 재료 상단이 가공 깊이는 0, 원점이 공작물 표면에서부터 0.2mm 낮은데 재료 상단은 0.5, 아까 재료 설정에서 0.5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5mm 높은 데로 할 때는 여기다가 계산을 할 때는 5.5 이렇게 써주면 돼요.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5mm 높은데 절대값으로 할 때는 이 값을 더해주면 되고요. 근데 나는 정분값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는 5로 써주면 돼요. 공작물 재료 상단에서부터 5mm 높은데 그러면 나중에 절대 좌표계가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5.5가 나와요. 정분을 했을 때 재료 상단에서부터 5 그대로 써도 되고 절대값을 할 때는 0.5가 돼서 5.5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급속 이송 복귀라는 게 있는데요. 급속 이송 복귀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먼저 회전수는 제가 일단 편의상 1500rpm을 주고 그 다음에 이송은 700rpm을 줬고 Z축 이송은 rpm이죠. 그래서 700을 주고 이송은 피드, 그래서 Z축 이송 피드는 400을 줬어요. 복귀 속도도 400을 했습니다. 페이스 커터로 작업을 할 때 공작물 바깥에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절삭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이때 이 복귀 속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급속 복귀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접근할 때 G00으로 Z5까지 5.5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에 G01로 Z0까지 내려가는데 이때 피드가 그래서 앞에서 이게 400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안전높이에서 공작물 근처까지 지공공으로 옵니다. 노란색이 뭐냐면 급속 위치 결정이에요. 지공공. 하늘색이 해서 가공 깊이까지 지공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접근하고 페이스커터로 윗면 날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지공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급속 복귀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여기 지공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지공공으로 안전 높이까지 빠져 올라갑니다. 자, 이때 피드를 보면 자, 피도 이송 속도가 있어요. XY로 움직이는 여기 피드가 700이에요. F700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지공일로 내려오는 게 Z축 이송입니다. 여기가 F4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지공일로 올라갈 때 이게 복귀 속도예요. 그 다음에 F400으로 했어요. 자, 앞에 공구 조건 설정에서 이송속도, Z축 이송속도, 그 다음에 복귀 속도가 있었어요. 피드값 정의하는 겁니다. 얘가 이송속도라고 되어 있었고요. 얘가 Z축 이송속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귀 속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급속 복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늘색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하늘색으로 빠져나가요. 요걸 체크하면 이렇게 하늘색 없이 여기서 지공공으로 안전 높이까지 쭉 빠져나갑니다. 점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송 높이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피드는 지공공이니까 피드 복귀 속도가 앞에 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귀 속도를 체크할게요. 이거를 경로로 해서 이거 체크한 거랑 안 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급속 복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와서 공구 길이 보정은 날 것. 모서리 절삭 형태는 한 번에 지나가니까 샤프가 됐든 뭐가 됐든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절삭 방법이 있습니다. 왕복 절삭, 한방향 하향 절삭, 한방향 상향 절삭이 있고요. 여기는 1회 가공. 소재가 85였고요. 헬스 커터가 100파입니다. 이 소재보다 넓으니까 한 번에 0.5 칠 거예요. 그래서 1회 가공으로 하겠습니다. 자, 1회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가로 방향 경로 확장이 있어요. 내가 도형을 여기 있는 80에 80짜리를 선택했지만 실제 소재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값이 얼마냐면 2.5예요. 편측 2.5입니다. 그러면 직경으로 하면 그래서 5mm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서부터 영역은 10% 영역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100%로 해놓고요. 내가 여유를 여기에다가 2.5 편측 2.5 딱 닿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가 좀 바깥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 10mm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가 가로 방향이 이쪽이에요. 윤곽 확장이 10%. 그러면 110%니까 10% 더 확장이니까 그래서
파이가 돼요. 그러면 10mm가 더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10mm 두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 위치 경로 확장, 바깥에서 더 확장하고 복귀 종료 위치도 더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 2.5에다가 조금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10% 놔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각도는 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공하는 거고요. 가공 각도를 90도로 하면요. 90도면 그래서 Y축 앞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공하는 거고요. 가공 각도를 45도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공하는 거고요. 가공 각도를 180도로 하겠다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0도 180도를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0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주메뉴. 그래서 가공 경로의 가공 관리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주메뉴 상태에서 단축키 Alt 5를 누르시면 가공 경로 관리자. 참고로 공구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Alt 5가 원점 지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공구 평면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Alt 5를 누르면 가공 관리자 창으로 들어갑니다. 가공 경로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는 단축키 그래서 여기 툴패스 안에서는 알파벳 O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공정, 표면 가공 공정이 이렇게 선택이 하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검정을 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